대한민국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평균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재산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많은지 적은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많다면은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가구당입니다. 1인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재산이 이 정도면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국민은 재산이 얼마가 있을까? 이게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사하면서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바로 5억 4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앞에서 말한 대로 가구당이에요. 평균 자산은 5억 4천만 원인데요. 56.9%가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2024년 작년이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당 한 5억 4천 정도 있으면은 우리 집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이제 평균 자산이 좀 높을 거고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평균 자산이 낮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 5억 4천만 원이 어떤 식으로 좀 분배가 돼 있냐 한번 그걸 보게 되면은 금융자산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실물자산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4억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이 한 1억 4천, 뭐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거 합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한 1억 4천 정도 되고 실물 자산,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은 대출이 껴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껴서 보통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이 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채라고 하죠. 그 부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채를 뺀 순자산은 가구당 4억 4천만 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대출이 뭐 3억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대출이 5억 있는 사람 또는 뭐 대출이 5천만 원 있는 사람 다양하겠죠. 그런데 대충 이제 부채가 한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부채를 빼게 되면은 가구당 순자산은 4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저 평균보다 좀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뿐만 아니라 세종, 이 세 곳은 이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세종시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다고 약간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의 집값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비싸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집무실이죠. 대통령 집무실과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준인데 세종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니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놀라웠는데요. 금액을 보게 되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6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7억 6천만 원. 서울과 세종이 비슷합니다.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서울은 7억 6천인데 세종도 7억 6천이다. 경기도보다도 높아요. 경기도가 6억 5천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빼고 부동산을 다 팔았을 때 그리고 예금 적금을 다 모았을 때 가진 돈이 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세종과 서울이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별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소득 1분위는 약간 밑에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고요. 소득 5분위,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7.3배 정도 나고 있는데요. 소득 5분위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한 12억 정도 있고요. 소득 1분위는 1억 7천만 원의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소득 1분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의 자산이 12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내가 소득 5분위에 속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둘의 차이가 대략 뭐 7.3배 정도 나니까 소득 1분위의 사람보다 소득 5분위의 사람들이 자산을 7배 정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울의 집이 뭐 13억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좀 의아하죠? 집값이 13억인데 왜 소비를 안 할까? 이건 집값이 올랐지 나의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자산이 오른 거지. 이 자산을 매각해서 팔아서 이걸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집을 팔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나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된 거고요. 이 높아진 집값을 또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출을 좀 맥시멈으로 받겠죠.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더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도 소비할 여력이 없고 집을 산 사람도 소비할 여력이 없고 전세를 거주하는 사람, 월세를 거주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모든 돈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묶여 있다. 구조적으로 좀 잘못된 거죠. 선진국인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9%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나머지 71%는 금융자산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하면은 주식을 팔거나 또는 주식에서 나온 배당으로 그걸로 생활을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자산 평균이 46%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가 안 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65%였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도 대략 20%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적으로 나머지 54%는 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실물 자산이 굉장히 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으로 굉장히 쏠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좀 얻었고요. 부동산 공화국의 단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집만 있고 전 국민이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뭔가 삶의 그 라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이 안정화가 되려면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이제 공급을 제대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또 계속 해나가긴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뭐 한 재산이 6억 정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지.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지. 또는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